교정할 때는 기능코 수술 같이 안 하면 미용 수술도 망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엔드성형외과 대표원장 최임돈입니다. 오늘은 기능코 성형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말 그대로 기능 수술은 비염기가 있다든지 혹은 호흡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시켜주는 수술을 말하고요. 미용 성형은 코 모양의 외형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수술을 뜻합니다. 즉, 기능코 성형 수술이란 기능적인 향상과 미용적인 향상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기능적인 문제, 숨쉬기 힘든 것 혹은 비염이 잘 생기는 것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. 보통 코를 높이는 수술, 즉 미용 수술을 하게 되면 코 위에 무언가가 더 얹어져야 코가 높아지겠죠. 그렇게 되면 코 안쪽에 뭔가 더 얹어진 무게들이 하중을 더 가하게 되면서 공기 지나가는 길이 조금 더 좁아지게 됩니다. 평균적으로 통계치를 내봤을 때는 5% 정도의 공기 흐름이 나빠지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도 숨을 쉬기가 좀 힘들고 비염기가 있는 분들이 그런 고려 없이 미용 수술만 하게 되면 원래보다도 더 숨 쉬는 게 힘들어지고 비염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미용 성형 수술과 기능 수술을 같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. 또한 코가 만약에 좀 많이 휘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겉에 코만 휘어있다기보다는 코 안쪽에 전체적으로 코 구조물들이 다 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런 경우에 안쪽에부터 발생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겉에 코만 대충 휘어있는 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100% 개선되기가 힘들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휘어지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심하게 휜 코의 경우에는 코 안쪽에 기능적인 문제와 겉에 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. 우선 비염과 기능코 수술 그리고 미용 수술을 따로 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기능 수술 혹은 비염 수술을 진행할 때 코 안쪽에 많이 휘어있는 비중격을 교정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경우에는 안쪽에 많이 휘어있는 비중격의 뼈와 연골 부분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 이 경우에 추출되어진 연골은 보통은 버리게 되는데요. 하지만 이 연골은 미용 성형 수술을 진행할 때 가장 소중한 재료입니다. 그래서 비염 수술 먼저, 그 다음에 미용 수술을 나중에 하게 된다면 나중에 미용 수술을 할 때 코 안에 있는 연골을 쓰려고 보면 이미 앞에 기능코 수술할 때 그걸 떼서 버려버렸기 때문에 없어요. 그래서 수술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어찌어찌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동시에 같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모양이 좀 덜 화려하고 좀 아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수술을 모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동시에 같은 날 한꺼번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코가 어느 정도 막혀 있어도 그냥 살아요. 왜냐하면 입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로 숨쉬기가 좀 힘들어서 주무실 때 깬다든지 이렇게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내 코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코인지 잘 쉬어지는 코인지 보통은 잘 모르세요. 근데 이제 CT를 찍거나 코 내시경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 문진이나 임상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평균에 비해서는 숨을 좀 못 쉬는 코입니다. 이렇게 진단해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.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에 숨 쉬는 게 얼마나 편해질지 제가 재현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보여드리고 나면 원래 이렇게 숨 쉬는 게 좋은 거구나, 원래 이렇게 숨을 쉬어야 편하게 숨 쉬는 거였군요,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보통 자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코틀 테스트라고 하는 방법인데요. 의사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테스트 방법으로 평상시에 숨 쉴 때 코가 여기 중간 부분이 많이 벌렁거리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고요. 숨 쉴 때 여기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 숨 쉬는 게 좀 안 좋은 코일 가능성이 많고요. 그런 상황에서 팔자주름 위쪽 쪽에 손을 놓고 양쪽을 당겨요. 이 상태에서 숨을 쉬어봤을 때 안 당긴 것보다 숨 쉬는 게 훨씬 편해졌다 하면 코틀 테스트의 양성이라고 해서 수술 후에 숨 쉬는 것이 개선될 확률이 되게 높은 코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가 테스트를 해보셔서 이렇게 검사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, 많이 좀 편해졌다 하면 미용 수술을 함과 동시에 기능코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
기능 코 성형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능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서 기능 코 성형 중에 기능적인 것만 해야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. 안에가 너무 많이 휘어 있고 너무 많이 좁아서 그 부분을 잘 펴주고 좁은 부분을 넓혀주다 보면 겉에 코를 받치는 힘이 너무 많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코 모양을 유지하는 것도 간당간당한 상황이 생기거든요. 근데 그 와중에 거기다 코를 더 높인다, 이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. 우선은 높아지게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못 버티고 다시 무너져서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게 됩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추후에 후속으로 이루어질 미용 수술을 위해서 안쪽에를 잘 다져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저는 기능 수술만 따로 먼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. 그 후 6개월 정도의 자리 잡는 시간을 거쳐서 2단계에 걸쳐서 미용 수술을 나중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수술해야만 나중에 평생을 가도록 코 모양이 부작용 생기지 않고 예쁘게 유지되면서 숨도 잘 쉬는 코가 될 수 있어서 안타깝지만 간혹 이런 케이스도 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원에 와서 정밀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이상 엔드 성형외과 최임돈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